그래요? 치신 라이트를 했다고요? 진짜 이거 참 우연이네요. 저도 치신 라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빛들이 형상화된 사진들이 지나가면서 울리는 그게 너의 빛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느낀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랄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작품에서 나온 것처럼 내 빛이란 게 있긴 한 건가, 그것을 찾아 나서는 행위 자체가 빛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 어떤 의미에서는 파랑새 이야기 같기도 해요. 계속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감독이 그 빛의 땅인지 어딘지를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서 내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나 스스로가 정말 원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진짜로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결국 리뷰도 어느 정도 그런 일이죠. 당신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물론 그쪽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왔다면 제 리뷰 따위에 당신만의 해석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사고에 감화되고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역설적으로 내 이야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쪽도 어느 정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체이싱 라이트에서 뭔가 내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으려나 싶어요. 체이싱 라이트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다고요? 그래요. 원래 그런 법이지. 결국 어떤 창작물이든 어느 정도 말하고 싶은 바가 있고 리뷰도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여러분이 이 작품에서 뭔가 얻어왔으면 하는 게 존재합니다. 가령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의 우화에서 플레이어의 체이싱 라이트 게임 탐방 두 부분을 이어붙인 부분을 보자고. 체이싱 라이트라는 게임 속 에셋들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우리는 포르노라는 장면을 볼 수 있었지. 야시시한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우리를 밝혀주는 건 어떤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세일즈포스라는 부분이랑 성도 도맡은 배상현 감독의 재미있는 더빙과 계산대다 치는 소리였잖아. 그때부터 겹쳐지는 것이 그 전에 감독의 우화, 감독이 자신이 만든 게임 속에서 조언을 구하다가 자기 스스로의 에고를 잃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어쩌면 체이싱 라이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나 스스로를 빗댄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야. 빛을 쫓던 게임 속 인물, 감독, 그리고 체이싱 라이트라는 게임을 하는 나. 그래, 감독만 남의 이야기를 들으러 다녔나? 아니지. 우리도 체이싱 라이트를 했잖아. 선배의 말을 듣겠느냐? 그러지 않겠느냐? 예 아니오로 나뉘어진 그 부분에서 당신은 아니오를 선택하고 싶어도 게임의 선용성 때문에 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 뭘 쫓아다녔지?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뭘 원했냐고. 감독의 메시지, 게임 속 픽션의 이야기. 어느 쪽이든 우리는 뭔가 쫓을 이야기를 원했던 것 아닐까? 감독이 서서히 자아를 빼앗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거나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럼 게임을 하고 있었던 당신은 대체 뭐가 달랐냐고. 당신은 게임에서 제시되는 이야기가, 그리고 게임이란 형식이 당신 스스로의 자율성을 앗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빛을 쫓는 것을 빠져나올 줄은 몰랐어. 마치 망할 불나방처럼 말이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역순으로 정렬해보자고. 보통의 리뷰와는 다르게 보통 리뷰는 내용을 설명하고 구조를 설명하고 연출과 주제를 말하고 그것에서 받는 인상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가보자고요. 요즘 리뷰를 보는 사람들은 틀에 박힌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다짜고짜 형식을 파괴하고 단순히 발표물을 읊는 식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 리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걸든 말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리뷰를 찾는 이유는 그 작품에 대한 담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 작품을 재밌게 읽은 인간을 만나서 재밌게 떠들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 리뷰 갤러리는 그렇게 나와야지.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리뷰의 트렌드예요. 리뷰를 하면서 형식미 같은 것을 채우려는 예술원을 접어두고 사람들에게 신기함, 자극을 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체이싱 라이트의 구조가 어땠냐? 일단 기본적으로 감독의 우화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아군인 것처럼 보였던 선배와 서서히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감독의 모습을 보여줬죠. 감독은 그 잘난 평론가 양반, 돈 대주는 양반 등 어떤 사람에게도 굽히지 않는 꼿꼿함을 가졌는데도 결국엔 선배한테 당해버린다고. 우습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메타픽션을 이용한 연출로 게이머에게 이전되는데 사실 이런 면에서 메타픽션이 좀 웃기긴 해요. 체이싱 라이트가 대충 너의 빛을 찾아라 뭐 이런 내용이고, 게임이 계속 내가 하기 싫은 일, 감독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구성을 취해서 게임이 픽션을 뛰쳐나와서 당신을 쥐고 흔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당신에게 걸어 라고 하고. 근데 원래 게임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 게임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게임은 이야기의 최후반부에 그러면 이제 걸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메시지와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건 약간 기만적으로 느껴진다 이거죠. 만약 메시지를 먼저 알았으면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하나? 아니잖아요. 그냥 충격을 극대화하는 장치일 뿐이지. 결국 이 작품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인 이상 이 메시지와 형식이 배치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너무 메시지를 단정적으로 생각하나? 글쎄요.
근데 나는 그쪽이 내 해석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이 작품의 메시지는 결국 자아를 찾고 누구한테 가급적 휘둘리지 않도록 하자, 이런 간단하면서도 플레이어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것을 풀어내기에 게임은 상반된 형식으로 충격을 극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나같이 삐뚤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메시지는 애초에 게임이란 매체가 그렇게 알맞지 않은 것이 아닐까? 라고. 몰라요, 사실. 당연히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법 자체가 기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메타픽션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메타픽션은 이렇게 형식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작품에서 그 모습점을 내적으로 지적하면서 오히려 바깥의 플레이어와 블랙 코미디처럼 소통하니까요. 애초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치싱 라이트 내부의 재밌는 더빙조차 하나의 포르노에 불과하다 라고 자조하는 모습. 결국 메타픽션이랑 약간 이런 거잖아요. 하하, 생각해보면 이 작품도 결국 데이터 조리에 불과하지. 하지만 이 작품이 데이터 조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기법 자체가 역설이에요. 데이터 조가리라고 선언하면서 데이터 조가리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최신 라이트의 이야기를 다 봤다면 나랑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그쪽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최신 라이트의 이야기에서 딱히 느낀 바가 없다고요? 아니, 심지어 최신 라이트를 아직 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럼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얘기로만 듣게 되시겠네요?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본 적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MZ세대를 겨냥한 스낵컬처 시대에는 우리 같은 평론가들의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작품을 보는 것보다도 아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 하나하나 씹어 삼켜주는 것은 영한 방식인 문화 소비 방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탄생한 일종의 아르노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메타픽션이 뭔지는 아시나요? 픽션을 초월한 픽션이라고 해서 사실 약간 비틀어진 화상문학의 한 갈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레스 이후로 남미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게임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게임적에서 큰 화두가 되었죠. 보레스 알아요? 보레스? 마술적 사실주의 이런 거 아시나? 리뷰를 하면서 스토리 요약을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최신 라이트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감독부터 얘기를 하자면 프로듀서랑 둘이 게임을 만드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에고가 대단한 캐릭터죠. 늘 삐딱하게 세상을 보려고 하고. 이런 캐릭터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상영한 것 자체가 굉장히 몰개성하고 그 외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시스젠더 남성인 것으로 보아. 픽션을 초월한 픽션이라고 해서 사실 약간 비틀어진 화성문학의 한 갈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레스 이후로 남미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게임이 발전하면서 대부분 게임에서 큰 화두가 되었죠. 보레스 알아요? 보레스? 마술적 사실주의 이런 거 아시나? 리뷰를 하면서 놀고 있네 진짜.